계속해서 3차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족 상담에 있어서 사례를 책에 있는 사례도 중요하지만 저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진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들 혹여나 진짜 가슴에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랬죠. 친구한테 얘기하든 진짜 믿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건강 정신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가슴에 이렇게 쌓고 있으면요, 나중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버릴 거는 풀어버리고 정신 건강에 해로운 거는 다 떨쳐 버리자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치매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 건강에 또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제 자아 분화의 관점 314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다이어리를 의대에 보내어서 의사 집안을 만드는 것이 꿈이죠. 이건 본인의 꿈이에요. 그죠? 저도 우리 딸을 갖다가 내 꿈의 대타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 아이는 늘 불행했고요. 그러니까 이 나열이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열이는 의대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본인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영, 안 돼. 아빠의 소원대로 따라주고 싶지만 내 역량은 안 되고 그러니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신감은 날로 갈수록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쩍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그와 더불어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점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점점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감이 어때? 행동으로 나옵니다. 눈을 깜빡인다거나 손가락을 물어뜯는다거나 저희 딸이 이제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걔는 영어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로 유학 갔다 와서 학원에서 잠시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딸은 음, 자기 아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공부할 텐데.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엄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이는 의사가 되는 것은 부모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간절히 바라는 꿈이라 여기고 자신과 부모를 분리하지 못하여 가족관계 측면에서 자아가 분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래? 나열이는 의사가 되는 부모님 기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간절히 바래. 근데 자신과 부모의 꿈에 불과한데 자신이 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는 갈수록 가고는 싶지만 불안감이 엄습하고 가족관계 측면에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거죠. 엄씨 나열이를 의대 합격은 자신의 가치, 내가 양육, 교육을 잘 시켰다. 남들한테 번듯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마지막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 가족 상담사례 선생님들이 다 가슴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저와 같이 원망을 듣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단이며 자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며 딸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여 낮은 불안한 수준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모녀는 미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때요? 나열이와 이 나열이를 지금 본인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느끼는 거죠. 나열이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차츰차츰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허망된 욕심이구나. 애는 잘 따라주지 않는데 점점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어 똑똑하고 매사에 열심히 하고 자유분방한 이 둘째 딸에게 기대를 해서 이제 큰딸이 둘째 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분화의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근데 본 의대 갔다 그래서 딸들을 다 의대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하고 우리들은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피아노를 해서 피아노 남자랑 결혼, 내 꿈이지 아이의 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버지도 이 엄마도 심각한 문제투성이인 부부입니다. 엄마는 나열이가 번듯하게 의대를 가면 내가 잘 아이를 뒷바라지해서 또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러냐.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음, 자, 이제 가족 투사 관점. 가족 투사 관점. 나열의 어머니 이소심 온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에게 이제 친정 엄마죠. 너는 참 잘하는 게 없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꼭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낼 거니까 얌전하게 있어라. 한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는 남편이 무능하다고 여겼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부동산에서 많이 돈을 벌었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의사한테 결혼만 하면 돼. 그래서 어머니는 이소심이 친구와는 다른 삶을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해서 딸들의 교육에 또 특히 의사한테 결혼을 시키는 게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매진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통해서 이 친정 엄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남편에 대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여 이소심을 의사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요, 결국.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친구가 첼로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쁘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이중 미국 나와서 모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예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뭐 근데 이 엄마가 음악 학원을 하는 엄마예요. 이 엄마는 여행을 보낸 이유가 의사한테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지금 이제 우리 딸하고 걔하고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요. 헤어지고 왜? 엄마 의사만 만나라고 하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몇 명이었어요. 저희 딸도 의사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거 기고 애가 정확해요. 저는 우리 딸을 키우면서 어떻게 되면 너 여기 1억이 있는데 너 여기서 거짓말 하면 너 1억 줄게 하면 너 1억 갔을 거니? 어느 경우에도 말을 뒤집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것만은 인지시켰습니다. 일단 친구는 엄마가 계속해서 몇,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의사한테 결혼해야 된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어디 모 병원의 의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 남자애랑 그 첼로 하는 애가 진짜 결혼하나 보다. 근데 힘들다면 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은. 근데 엄마는 만나라. 자존심을 버리고 만나고 있더라고. 저한테는 안 통하죠. 근데 엄마는 으스라는 타이틀 때문에 딸한테 푸시푸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싸운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도 그 친구는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예쁘게 생긴 애가 이 엄마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전전전을 하는 거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이죠. 이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도 이 엄마는 소원을 이룬 거야. 그랬는데 이 엄마는 첼로 하는 이 엄마는 병원까지 차려줄 능력은 없었어요. 병원까지. 아빠는 번듯한 직장 다니시고, 엄마는 음악학원 하시고, 그런 병원까지 차려줄 능력은 안 됐어요. 나중에 듣기로 이 남자에게 이제 몇 년, 4년이 돼. 너 나 병원 차려줄 수 있느냐? 적으로 물어. 적으로. 그래서 차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음, 헤어지게 된 또 계기가 있어. 그래서 예쁘게 생긴 애가, 진짜 몸매도 예쁘고, 연예인같이 예쁘게 뭐 얼굴도 쭉 생긴 애가 지금도, 잘 결혼할 것 같은데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의사 만나서 결혼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결혼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쵸. 엄마의 이기심이에요. 그 엄마. 저도 그 엄마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랑은 같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낸 관계지만 아이가 안 됐죠. 음. 근데 거세게 전수 관점. 내담자의 아버지는 신혼 대를요 나열이가 의사 되기를 바라고 있죠. 또한 이소심의 어머니도 손녀가 의사가 된다면은 딸도 의사가 되고, 어머, 손녀도 의사가 되네. 그럼 본인의 욕심이야. 내가 더 격이 올라가고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열이에게 넌 의사가 되어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그런 착한 딸이지. 이 나열이 계속해서 수사하는 거야. 본인까지는 통했어요. 그죠? 본인의 딸까지는 통했지만 이 소녀인 나열에게는 그 투사가 아이한테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죠. 남의 눈치 보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지금 나열이한테는. 그래서 나열이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치료가 들어가나? 미술 치료. 만약 미술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림을 그려봐 놨더니 막 쭉쭉 하고 막 앞발을 갖다가 그려놓고 짱짱 해놓고 그래서 나열이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를 통해서 불안한 정서적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도록 도왔으며 자기 수용을 이끌어내는 거죠. 따라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실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나당당 아버지와의 공부보다는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빠는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공부를 한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밖으로 나와서 학원을 다녀라. 그래서 권유했고요. 동생과서는 기사 역할을 한 자신을 객관화해 볼 수 있도록 했고, 동생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 나이프와 함께 상담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상담 치료를 하는 거고요. 같이 노는 법. 발표가 있을 때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는 나열이에게 상담실에서 발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어, 가짐으로써 불안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상담하고 불안. 진로 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는 거. 저희는 필요가 아니라 걔는 외고를 갔어야 돼요. 저는 우리 딸, 제가 이제 독일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딸 애들은 어학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 어디를 봤냐면 외고, 어, 제일 높은 반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은 영어만은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인사 다니는 애가 영어 학원에 최고반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은 안 나도 영어는 2등급은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영어보다도 필요한 시간에 집중해라. 근데 그 원장님이 저희 딸한테 그랬대. 너 외고 가는 건 어떠니?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러죠? 그 원장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요즘 다니는 한테 외고 가라고 할 수가 있니? 그런데요.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맞았다는 거죠. 저한테 문제가 있었고, 제가 잘 판단을 못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그들이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 딸은 외고를 갔어야 돼요. 외고가 아니라 외고. 마음 아픈 일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무시적인 문제가 있는 엄마가 제대로 보냐고요. 여기 그래. 아빠. 난 내 아빠도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엄마는 나열이가 의대에 가면 내가 격이 올라가고 병이야. 다 병적으로 있어. 이소심 부모 양을 코칭을 하고 다세대 전수과정과 가족 투자에 자기 이해 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어머니의 높은 불안감이 나열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이소심의 불안에 대한 근거와 논리성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래서 딸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딸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딸이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딸의 정서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인 두지 말고 그죠? 남의 행복에 두지 말고 남의 생각하는 거 두지 말고 개인의 삶 행복에 관점을 지금 우리는 어때요? 개인 삶의 행복에 관점을 줍니까? 아니죠. 어때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의 관점 때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와 피곤에 사는 겁니다. 자신 어머니의 강요했던 삶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해보고 현재 자신이 자녀에게 또다시 대물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은 남편 나상담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여 나상당의 나열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어떻게 버려야겠죠? 기대감을 낮춰라 이거죠. 그럼 이제 자, 이제 이순진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사례 분석에서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과 이혼 수순에서 지금 임신 4개월 차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10개월 정도 우울로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한 번 버림받은 이혼을 한 아이, 그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 둘을 거기다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순진도 내 안에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혼 중인데도 임신 4개월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임신 중인데 우울을 호소하고 있고 과수면, 식욕부진, 우울, 무기력, 무한 경험하고 있는 상태. 나열이는 여기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협심증으로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음. 나열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순신이에요. 이순지 잘못 나왔어요. 이거 나열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까 나열은 의사 집안이에요. 이순진입니다. 이순진은 그죠? 부모님의 이혼을 해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 어렸을 때. 근데 갑자기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이혼을 해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같이 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니까 부모한테 빨리 사실 알리기 위해서 그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길 찾기를 가다가 그 사촌 여동생 기차에서 사고 나서 죽었네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다음에 내 남자에게 여기 이순진에게 너 때문에 누가 죽었다. 너는 사람 잡아먹은 귀신이다.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서 집안이 망했다. 뭐 할머니 그 사촌 여동생을 죽은 것에 대한 화를 야 쏟아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정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이순지는.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항상 따돌림을 받았고 한 번 따돌림 학생들과 싸움 문제가 됐는데 그 오빠가 와서 네 잘못이다. 애들이랑 싸움을 하고 다니고 넌 나중에 뭐가 될래?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이순진이.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과 시어머니 집에 살게 됐네요. 근데 시어머니와 이 내담자는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시어머니와 또 어떻게 자녀의 양육 방식에도 차이가 있겠죠? 같이 같은 집에 사니.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대감을 그래서 시어머니와 싸움을 하게 된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 내 어렸을 때 내 안에 그 우울과 불안에 있는 게 이제 으로 나오는 겁니다. 갈등으로 조지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위해서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서 두 딸들은 그 집에서 어, 기우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나오는 거죠. 이런 전력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자상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껴준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으나 남편이 능력은 물론 경제관념이 없네. 힘들니? 이제는 8개월까지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근데 능력 없는 남편은 이 쌍둥이 아이들에 너무 엄격한 양육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안 맞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자녀들과 잘 놀아주지만 기분이 나쁜 작은 일로 화를 내며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두 딸을 지금 그 집에 두고 또 각서까지 썼으니 아이들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두 딸을 갖다 어떻게 됐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쌍둥이가 있음에도 또 그 어려운 형편이 또 임신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고, 그래서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 쌍둥이는 물론이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는 소송에서 이기면
어,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들을 잘 키울 걸. 아, 근데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망상이에요. 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양육비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슬이라는 사람은 결혼에 대한 망상, 비난받아온 자신의 삶을 그저 사촌 동생이 죽었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내 안에 불안감과 조종감과 자존감이 모두 상실한 이순진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적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잘 상담자가 이 MMPI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이거 심리 검사를 하는 게 MMPI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선생님들이 시각적으로 보고요. 그죠? 어머니, 이 내담대 가는 어머니, 아버지 이혼을 혼자 생활했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이혼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살고, 여동생은 다른 집으로, 또 남동생은 다른 집으로 가고, 여동생, 남동생, 동생들은 얼마 만나지 못했대.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와서 21살 때 보았고, 그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 17살 때 만났고, 두 번째 남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남편한테 이혼 당하고, 두 번째 남편한테는, 둘째 남편은 지금 직업도 없고, 음식 풀과 알파대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자녀의 양육 방식의 그와 그거에 대한 갈등은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 분석을 한번 봅시다. 의사소통이 대처 유형.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사촌들의 죽음에 대한 내담자를 비난하고, 그죠? 모든 책임을 내담자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내담자는 다시는 실패자야. 나는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아버지 역시 내담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오히려 내담자를 너는 왜 싸우고 다니니? 그래서 뭐 내 딸을 끌어안는 것보다 뭐 지금 내담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심리적으로 분노, 짜증, 적대감이 생기게 되어 결혼 생활에도 원만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또 이혼하게 되고, 내담자는 자신 타인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지만, 그게 내 안에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난형의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분노와 적대감이 폭력적인 행동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존중감.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가치와 자아 존중감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자아 존중감이 낮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내담자의 자아중 낮아지고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의 정서에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또 아이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봐. 저도 이혼하려고 생각을 했죠. 왜? 애 아빠는 저희 남편이 일찍 다녔어요. 술 마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술 안 마시겠다는 각서까지 썼어요. 그건 뭐냐. 전에 옷장 정리하다 보니까 옷장 밑바닥에서 각서가 나오더라고요. 술 마시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그러려냐고 살죠. 아마 스님도 그럴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때 긍정적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짜증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의사.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어, 그 사람의 쓴 언어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1분 안에 그 사람의 쓰는 언어,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부 하위 체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부모 자녀 하위 체계. 그래서 우리가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에 있어서는 부부간, 자녀간 서로 간에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끔 서로 서로 기능적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를 우리가 활발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 간에도 그죠? 형제 자매의 충분한 지지, 안정감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어서 인간관계에 부정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 형제 자매 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타주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주의를 가져야 되고요. 그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주 구성원된 관계를 가져야만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충분한 우리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그래서 이제 내담자 이순지는 여기서 이제 출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셋째 출산을 해서 출산으로 쌍둥이의 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들은 불신이 크죠. 그러니까는 그 상담자와 충분한 라포 형성에 비중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라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상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는 상태였어서 우리 헤어진 엄마와 만나고 싶을 때 엄마 한번 만났대요. 그죠?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쌍둥이 양육, 자녀의 지적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수용과 자기 탐색,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노동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코칭, 그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을 돕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판보다는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어머니, 이는 내남의 어머니와 5회기의 단기상도 중에서 관계 회복에 그래서 모녀 관계를 위한 갈등 관리, 의사소통 방식, 상처에 대한 용서, 수용에 관한 상담을 하고 모녀 관계, 그다음에 딸 주선 시 엄마의 역할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요. 내 남자의 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의사 집안, 딸을 의사로 키우는데 아이는 안 따라주고, 그 다음에 또 이소진, 그죠? 이순진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는 사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탈바꿈이 됐습니다. 과연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제대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퀘션 마크예요. 왜? 삶을 편승해서 아이를 갖다가 또 만들려고 제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사고를 겪지 않고 잘 아이가 성장에 할 수 있도록 음, 뿌리 든든한 뿌리가 든든한 엄마와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어, 양육자가 되지 마시고요. 진짜 베이스가 단단한 아이의 그죠?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